지금 그냥 저기야. 그들의 경우는 진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잘 왜냐면 400명, 140명 정도는 들어가요. 한학년에. 근데 이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그동 근데 외국에 표준편집에 막 나왔었잖아요. 거기는 잘 안 받는 그 자료 가져가는 거 있어. 나도 안 받지. 인자가 배우고 싶은가? 왔네. 아, 나는 여기가 되고 싶어. 화면이 그런 쪽에서 당연히 하고. 나는 못 봤어. 커피도 같이. 소개지가 왔어. 어? 소개지가 왔어. 기다리 끄고. 아니 가셨어요. 와, 멋있다. 오늘 그 집으로 가요? 윤희한테 가르쳐주느라고 준현이 있었어요. 준현이. 아, 생각을 가면. 이게 한명 미팅하고 이게 준현이. 아 이거 아니면 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현이에요. 이거를 어디다 놓은 거야? 에어프라이어 크림을 올려요. 이래 놓고 그냥 마요네즈 소스 이거나 이거는 스리라. 아, 진짜. 이거 여기다 조금씩 수저를 이렇게 얹어서 얹어가지고 다시 우와. 후기하기로. 이거가 기분이가 한정하는 건데. 이거는 거야. 한번 자료 미리 조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단하다. 쓰레기 이만큼 그지? 쓰레기 이만큼. 아니면 팔아줄 수 있어. 아 그거 쓰레기였어. 이 책가 엄청 적게 하셨다. 주고 어떨까? 그림 거랑. 그지? 나 저기 있어. 생각도 없지? 이거 하나만 더 써도 시간이 안 되는데. 진짜? 이게 책상 있는데 왜 인형은 많지 않아. 오고 계신 분들 있어서 딱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다 생각하시진 않겠지, 설마? 조금만. 조금 나가가지고. 아, 공부 이제 생각 딱 내고만 하잖아. 근데 여자는 갈 때가 그냥 3번밖에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남편이가 좀 이쪽에 학교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다시 들어가서 알아봐야 돼. 아니 일단 한국 빼고 다른 학교 여자애들 다 학교가 없네. 원래 원다고 안 하셨죠? 그쵸?
근데 뭐 여기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은 반드시 찾으시는 문제가 문제가 왔는데? 안 그래가지고 안 오는 분이니까 근데 나는 그거는 안 돼. 여기를 겨울밖에 있더라고 애가. 겨울 그거 좋지 않나? 겨울날 좀 좋지 않나? 그거. 지금 초월은 되는 거잖아. 여기라고 시간. 거기 앞에 앉으세요. 이제 거기 몇 시부터 먹는 거거든? 안녕하세요. 저희 글로벌 애교학원의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입니다. 정식 설명회는 40분에 바로 시작을 하고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프린트한 거는 저희 이제 예비 고1들 수업 내용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두꺼운 책자리 하나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자료인데 저희가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어떻게 제일 다른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생기부는 뭔지, 고등학교 전형분이 있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만들었고, 뭐 금액고치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구하기 어려운 자료예요. 그리고 뒤에 저희 주변에 3개 학교하고 또 외제고까지 4개 학교에 대해서 각 학교가 어떻게 성적을 내는지, 이수 단위가 어떻게 되고 학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입시 결과까지 해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보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꼭 예비 고1인 만큼 부모님들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정말 공부하다 생각하시고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한테 너 읽어봐. 읽지 않아요. 부모님이 먼저 하는 걸 보여주고 엄마도 읽었어. 너도 한번 읽어봐 하면 주말에 아이들이 시간 날 때 한번 꼭 읽어보면 지금은 대충 읽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왜 필요하냐면 학교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해당 학교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우리 학교는 1학년 때 뭘 배우고 어떻게 배우는가. 학종이고 뭐 생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중학교까지는 추상적으로 알았잖아요. 그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중간에 보는 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비 고1이 사실은 그 입시에서 저는 지금부터 2월이 입시의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시로 대학 가는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내신으로 대학 가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고1 내신이겠죠. 예전에는 저처럼 학력고사 세대나 예전 수능 보신 부모님 세대에는 고3이 제일 성적이 중요했잖아요. 지금은 고1이에요. 고1이나 고2, 그 다음에 고3 1학기까지만 내신을 보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고3은 대부분 절대평가입니다. 그럼 고1, 고2예요. 근데 고1은 공통 과목이고 고2부터 선택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점이 고1이 제일 많아요.
고1의 내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거의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고1 내신을 3월부터 준비해서 잘 볼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지금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 2월 겨울방학이고요. 중3들이 이제 11월 초에 마지막 시험을 보면 이제 한 2달 정도 흐트러져요. 그때 우리 아이는 안 흐트러지고 먼저 공부를 시작하면 3월에 인생이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덜 했던 거, 많이 했던 거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남은 11, 12, 1, 2 넉 달이 저는 나머지 고3 생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하지 않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면 돼. 옛날에는 너 공부 안 하면 뭐 될 거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대학 가겠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먹혀요. 야, 이렇게만 하면 요즘 아이들은 가성비를 많이 따집니다. 내가 요만큼 했을 때 요만큼의 성적이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100을 하길 원하는데 100 하는 애가 없잖아요. 한 70%, 80% 한단 말이에요. 70%, 80% 했을 때 80%를 보여주면 궁금하겠죠. 90% 하면 어떻게 될까? 100%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생각보다 네가 할만하다. 해보니까 너 점수가 생각보다 나오네? 이것들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도 되게 많이 평가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거 해! 이런 게 있었지만 해보고 이게 아닌 것 같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성향을 많이 가져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거기에 맞게 학습도 진로를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오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에듀학원의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현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내용은 사실 한 2시간을 해도 안 될 정도의 많은 양이에요. 전체적인 입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딱 4시 반 안에 끝내고 영어 원장님과 수학 원장님이 예비 고1에 대한 커리큘럼 30분씩 설명을 하실 거예요. 저희 소개를 조금 드리면 저는 이제 강 건너 대원외고를 졸업을 했고요. 저는 대학을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고 여기에 이제 없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전기에서 서울대에 떨어졌어요. 당시에 그냥 서울대 낮으니까 아무데나 가 이제 대원외고의 추세였고 아무데나 썼죠. 근데 이제 내신이 제가 3등급이었어요. 근데 당시 학력고사 때는 한 등급 때 2점을 까요. 4점을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후기로 한국외대 영어과를 갔고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종로학원에 재수했습니다. 당시에는 종로학원 1등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재수를 안 하고요. 제가 원래 꿈이 유펜을 가는 거였어요. 펜실베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학교고요. 과는 제가 교육학과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MBA 가고 싶었는데 MBA는 사회 경력이 없는 걸 당시에 몰랐어요. 네이버가 없던 시절이라 사회 경력 안 된대. 무슨 과? 그냥 제가 떨어졌던 과가 교육학과라 그냥 교육학을 가게 됐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죠. 그래서 대학원에서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캐나다 교육청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오래 하다 보니까 캐나다 교육청과 관련된 기관에서 원장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입시 컨설팅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제가 어쨌건 영어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을 5, 6, 7세를 영유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들은 메이플베어, 밤비니, LCI를 1년씩 받았어요. 열성 아빠니까. 그리고 초1 때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보냈어요. 제가 캐나다 교육청에 일을 하니까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도 4년을 살고 영주권을 시청하고 이제 캐나다에 살아야지 이러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4학년을 마치고 아빠 한국 가는 거예요. 얘는 끝이에요. 딱 입에서 나오는 순간 끝이에요. 제가 실수한 게 그 당시 조기유학이 너무 붐이라 밴쿠버에서도 한국 애들이 하나도 없는 학교를 제가 찾아낸 거예요. 교육청 관계자들 통해서. 내가 동양인이 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매우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5학년이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7년을 국어 공부를 아예 안 시켰습니다. 어떻게 대학을 보내요? 그래서
제 동기가 대원외고 동기가 하고 있는 대원외고 수시 컨설팅 전문 회사에 제가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2년 동안 수시 컨설팅을 진행했어요. 저쪽 끝으로 한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네.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2년을 수시 컨설팅을 하고 다행히 교육이 이제 백그라운드였으니까 회사를 나왔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은 수시로 대학을 못 가요. 왜? 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정시를 탔습니다. 순수하게 저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대학 보내려고 직업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대치에서 제가 10년을 입시 컨설팅을 했습니다. 정시 컨설팅을 했어요. 근데 정시에 오는 애들의 95%는 수시하던 애들이에요. 대치동 애들은 모의고사 잘 나와요. 근데 내신이 안 나와요. 고3 딱 가보니까 고2 2학기 딱 받아보니까 3등급 4등급이네. 인수분이 쉽지가 않잖아요. 희문고면 뭐하고 중선 숙명이면 뭐 할 거예요. 단대문고면 뭐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시를 돌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5수 6수예요. 평균이 3, 4수가 아니에요. 5수 6수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학교를 30 넘어서 취업을 해요. 취업도 안 돼요. 나이 많으면 좀 취업 안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거 안 따져.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부터 진행을 해서 이제 학원을 하게 된 이유가 좀 일찍 이 방향을 잡아줘서 이렇게 시간 낭비를 좀 덜 하자가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렸고 제가 둔천동에서도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 중으로. 이 학원하고 좀 컨셉이 달라요. 이 학원은 제가 둔천동에서 학원을 하면서 조금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하면은 큰 학원을 막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학원 오픈할 때 얘기를 했어요. 몇 년 후에 둔천중앙에 입주하면 진짜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가는 중등부를 하나 만들겠다 하고 이 오픈을 했고 이제 그게 잘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고등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과 여러 가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큰 거 2028의 제일 큰 차이점은요.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 거죠. 이거는 엄청난 변화고요. 유튜브에 가끔 보면 예전 뭐 1.5가 앞으로 바뀌면 뭐 1.2가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도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표본도 없고요. 올해 1학기에 부산교육청에서 딱 한 번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 과목을 1학기에 1.0을 받은 애들이 약 2% 정도 나온 거예요. 2%.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게 한 학기만 했잖아요. 고3까지 5학기, 6학기를 다 2.0을 맞을 애들이 몇 명일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1등 기존의 2등급이 1등급이 됐잖아요. 그럼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요. 무조건 1등급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거. 예전에 수시로 대학을 갈 때 3등급 중반을 해야 인서울 컷을 합니다. 서경대. 쉽지 않아요. 교과 기준으로는 3등급 초반을 해야 한서3이라고 하는 대학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를 갑니다. 교과는 3점 초반을 커트를 해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인서울에 웬만한 데 가려면 무조건 내신을 이제 1등급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가장 큰 차이는 저는 5등급과 9등급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다고 봐요. 예전에는 4등급 요쯤 한 애들은요. 인서울은 일단 불가능하죠. 경기도 안 돼요. 무조건 4등급부터는 거의 지방대를 간다고 봐야 됩니다. 직업국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2등급이 엄청 넓어졌어요. 10.1부터 34까지. 너무 넓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과연 자, 대학에서는 11%와 34%를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정시처럼 100분의 1로 쫙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딱 걸치면 그게 1등급이고요. 여기에 딱 걸치면 2등급이에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내가 요 주요 과목 5개, 여기다 한국사가 붙는 대학도 있고 안 붙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건 1등급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두 과목을 2등급을 찍고 나머지 1등급을 찍었어.
1등급이 1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1.4예요. 이게 1.8이고 이게 2.0이고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정시랑 헷갈리셔가지고 막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좋은 애야. 그러면 무조건 안전하게 1등급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가 조금 못해. 그럼 예전에는 답이 없었어요. 수시에서 4등급 이하는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근데 2등급이 넓어졌다는 거는 전략적인 방법이 생긴 거죠. 우리 아이가 가서 10등 중에 4등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안 할 거로 당연히 기대를 하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어떻게든 2등급은 걸치면 돼요. 그러고 한 과목만 1등급을 찍었다. 운이 좋든 어쨌든 그러면 1.8 나오는 거예요. 앞자리가 바뀌죠. 앞자리가 바뀌면 수도권 대학은 확률이 매우 높고 조금 더 상향돼서 조금 더 잘 찍었다. 그럼 인서울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1등급은 좀 달라요. 1등급은 10%는 최상위권 대학이 볼 때는 너무 많죠. 왜냐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1등급은 원점수도 볼 것이고 다른 것도 볼 거예요. 그 학교에서 실제로 몇 등 정도를 했는지를 볼 거예요. 하지만 2등급은 안 봅니다. 볼 수도 없고 너무 많아서. 그 전략이 우리 아이가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야. 그러면 무조건 1등급을 할 수 있는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번 겨울방학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2등급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정도 1등급을 찍기를 바라는 거죠. 왜? 내신은 가능해요. 수능은 그게 불가능해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내신은 한정된 범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면 한 과목 정도는 2등급 하던 애들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수능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내신은. 그럼 수능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수능은 더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금 고2는 정말 재수가 없는 학년이에요. 왜? 입시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재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입시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애들은 재수생이 아니고요. N수생. 3수생 이상은 N수생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상위권 대학은요. 정시로 들어간 애들의 70에서 80%가 N수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하위권 서울에 있는 대학도 절반이 재수생입니다. 정시는. 그래서 제가 정시로 들어가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시 컨설팅을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고2는 불리하고 고1은 좋아졌을까? 국어가 원래 공통 과목이 있고요. 비문학 나오는 독서 문장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개 중에 선택을 합니다. 화작과 언매 중에. 근데 공통 과목이 없어지고 다 해야 돼요. 국어는 비중이 조금 늘어났어요. 다만 외책은 하나 빠지긴 했죠. 자, 수학이 제일 커요. 수학은요, 기존에는 수원, 수투, 이게 보통 이제 고2 때 배우는 겁니다. 문과는 확통, 이과는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했잖아요. 이게 그냥 공통으로 바뀌면서 미적 기하가 아예 없어졌어요. 수능에서 미적 기하를 안 해요. 대수 미적은 뭐냐면 수원, 수투가 대수 미적으로 이름만 바뀐 겁니다. 요 미적은 그 이과 미적이 아니에요. 요거를 고2 때 배우죠. 수능을 하는 애들은 다 확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고2 이과 최상위권 애들은 재수를 하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미적을 안 하잖아요. 수능이 없죠. 근데 나는 배운 적이 없죠. 확통은. 이과니까 안 배웠을 거 아니에요. 확통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고1 애들이 입시를 보는 2028년에는 재수생들이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죠. 들어와도 메리트가 없죠. N수의 장점은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수년 동안 반복한 게 써먹을 데가 없어.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했는데 하나 더 하라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도 불리해, 수학은 너무 불리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어, 한국사는 똑같아요. 근데 탐구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고2까지는 문과는 9과목 중에 2개, 이과는 8과목 중에 2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17개 중에 2개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고1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필요 없고 고1 때 배우는 통사 전부, 통과 전부를 다 해야 돼요.
이과 최상위권 애들이 물리화학을 하나 했다고 쳐요. 그럼 걔네들이 재수를 하면 과학을 통합사하고 이 두 개 다 하려네? 공부한 적도 없는 사회를 다시 다 하려네? 메리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고1은 굉장히 유리해요.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정시까지도 준비해도 되는 게 고1이에요. 근데 문제는 고1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이 입시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별 생각이 없이 고1을 다닌 거예요. 약간 마루타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도적으로는 걔네가 제일 큰 혜택을 갖고 있고요. 걔네까지는 저는 정수 지체시도 될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이 재수할 때 재수생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까지는 돼요. 지금 중3도 재수까지는 할만해요. 왜? 재수생밖에 없잖아요. N수생이 없잖아. 그게 이제 전략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수시로 대학을 가겠지만 정시도 조금을 같이 준비해 온다 그러면 조금 더 큰 기회가 있다.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재수 이상을 하니까 현역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중요해진 과목이 뭐냐? 국어가 어려워진 것도 있고요. 통사, 통과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암기 과목을 중학교 때 막 많이 했다고 과연 시험을 잘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언제 하느냐? 겨울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 때 이거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3월에 한 번 더 내신을 할 거 아니에요? 잘 나올 수 있죠. 왜냐면 국영수는 쌓인 과목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더 점수가 잘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른 애들 잘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하고 못하는 애들의 편차, 즉 표준 편차가 매우 낮죠. 충분히 잘할 가능성이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못하는 애들은 2등급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 국영수는 안 되겠죠, 걔네들은. 사회나 과학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통사, 통과니까. 수능도요, 통사, 통과가 처음에는 조금 쉽게 나올 거예요. 통사, 통과는 뭐냐면요, 이거를 다 합쳐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넓고 얕게. 그러니까 첫 해, 둘째 해는 좀 쉽게 나오겠죠. 원래 암기 과목의 특성이에요. 점점 어려워지겠죠. 4, 5년 지나면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때는 여기 있는 요 과목에서 문제를 끌어와서 낼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내느냐? 조금 필러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썼겠죠. 뭐 지리랑 뭐 경제를 썼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분리해서밖에 못 내잖아요. 과학도 예를 들어서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썼거나 화학이랑 생명을 썼거나 이렇게 국어 비문학처럼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면 좀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초반에는 그렇게 안 낼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냐? 통사는 경제나 법 내면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과를 가도 이제 통사를 해야 된다. 문과를 가도 통과를 해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무조건 문과를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제가 10년을 넘게 대체해서 컨설팅을 하니까 애들 4, 5년 본 애들도 있어요. 4년, 5년씩 본단 말이에요. 매년 와요. 동국대 갔다가 다음 중앙대 간다고 오고 뭐 서울대 간다고 오고 연대 간다고 오고 고대 간다고 오고 이래요. 막 너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반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오수를 하면요, 걔가 5년의 피우를 잡아먹어요. 인구가 죽는데 왜 대학 가기가 어렵냐? 상위권 대학은 한 명이 이런 식으로 5년을 잡아먹는 거예요. 요즘은 휴학을 못해요. 그냥 학교를 걸어놔야 돼요. 반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5년치를 잡아먹으니 다른 애들이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교차 지원이 허용되면서 이과 애들이 문과를 엄청나게 침공해서 들어오죠. 문과 침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요, 거의 안 다녀요. 아, 경영학과 가봤더니 취업 생각보다 안 되고 배우는 것도 뭐 별로네. 다시 시험 봐서 다시 다른 학교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보통 정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시는 시험 기술이잖아요. 시험 기술이 있는 애들은 한 번 더 보면 되거든. 계속 반수를 하는 거예요. 대학들은 앞으로 수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정시 애들은 자꾸 나가고 등록금을 안 내니까. 아, 대학도 등록금이 있어야 운영이 되잖아요. 그쵸? 사립대학들은 기사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심각해요. 이게 교차 지원 때문에 너무 심각해졌고요. 은혜 때문에 너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선택해야 되겠죠. 자, 여기 과거 영재고를 선택한 부모님들은 안 왔을 거예요. 이미 끝났으니까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중에 우리는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게 나에게 베스트인가? 입시 제도에 맞춰야 되죠. 저는 원래 정시주의자였어요. 왜? 2027까지는 정시가 많아요. 주요 대학에 40%를 뽑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정시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훨씬 2010년대는 거의 학종의 시대였죠. 특목고의 시대. 근데 그때 후반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공정성의 문제가 나와서 문재인 정부에 사실 정시를 늘린 거예요. 주요대는 40%로. 그게 27년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28년부터는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는 이때는 정시가 좋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잘 보는 애들이 유리했죠. 2028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과거 영재고는요. 과거는 20개 정도 있는데요. 정원이 얼마 안 돼요. 평균 100명이 안 됩니다. 영재고 8개 있는데 다 합쳐갖고 정원이 2,400명 있고요. 저기는 어떤 애들이 좋으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아니고요.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과학을 뭐 미쳐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 밤새고 막 우주만 보고 물리만 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수학만 하고 특이한 애들. 그런 애들한테 딱 맞는 학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좀 인기가 떨어졌어요. 왜? 의대 가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좀 인기가 떨어졌고요. 고민은 우리가 여기하고 여기 중에 하실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자사고는 전사고가 10개 있고요. 광역단위 자사고, 배제 보인 같은 데가 15개 있습니다. 서울에. 7개는 이제 지방에 외고 30개. 이거 되게 많죠. 근데 메이저 외고는 외고 4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국제고. 그리고 일반고는 이제 각반고라든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정도가 있어요. 전국에 2,200~3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대 이제 비율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일반 전형. 우리가 서울대 보면 지균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고 기균이 있어요. 기회균등. 되게 헷갈려 하세요. 기회균등은 사회적 배려자, 용어처럼 뭐 한부모 이런 경우니까 뺀다고 보면 되고 서울대가 말하는 학교장 추천 준영은 지역 균형이에요. 한 대학마다 한 학교 한 고등학교마다 3장만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일반 전형은 뭐냐? 다른 대학의 학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 일반 전형이 학종이에요. 보면 특목 영재고가 되게 많죠. 학교 수에 비해서. 서울대는 특히 과거 영재고를 선호해요. 서울대는. 특목은 뭐냐면 문과의 외고 애들이에요. 어문 계열에. 그래서 서울대의 교과 전형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입결을 보면 어문 계열이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건 다 외고 애들이라고 해요. 과거 애들이고. 그리고 일반고. 생각보다는 자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대가 선호하는 거는 이쪽 애들이에요. 자, 특히 과거 서울대가요 3분의 2가 이과입니다. 서울대 문과 별로 없어요. 이과가 훨씬 많은 학교예요.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과거 영재고는 수능 공부를 못하겠죠. 시험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뽑기 좋은 거죠. 자, 반면에 고대를 보여드릴게요. 고대는 교과가 즉 학교장 추천, 현역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교과는 대부분의 대학교 현역만 받는 학교가 많아요. 학교장 추천서가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다 일반교죠. 아예 일반교밖에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교과 전형은. 왜? 자사 특목고 애들은 내신이 불리하니까 이 전형을 지원을 거의 안 해요. 반면에 학종이죠. 학종. 학종 중에서 이제 학업 위주로 보는 학종이 있어요. 여기도 일반고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자사고고. 과거 영재고가 없죠. 과거 영재고가 잘 안 오죠. 카이스트 포항대 가야 되니까. 연고대도 안 뽑아요. 근데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특목고가 생각보다 유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위권의 자사고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자, 하나 깜빡했는데, 자, 요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요, 다 수시 최저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수시 최저. 3학 7. 자, 수능, 국영수, 탑 4과목 중에서 합이 3개 과목에서 7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되게 쉬울 줄 알아요. 이거 거의 반 이상 이걸 못 맞춰서 떨어져요. 전교일등도 이걸 못 맞춰서 못 갑니다. 왜?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기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현역들한테는. 근데 학종 같은 경우는 4, 8이니까 이건 진짜 빡세겠죠.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그럼 학종이 뭐냐? 학종이 도대체 뭐냐? 학종은요, 성적 플러스 생기부를 보겠다 이거예요. 생기부에서 보는 게 뭐? 이렇게 학업, 진로. 자, 나는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전자공학에 필요한 물리라든가 이런 과목을 공부했어야 되겠죠. 그런 선택 과목을 많이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고교 학종제도예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뭐냐? 협동심, 리더십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약간 좀 주관적인 게 있죠. 성적, 주관, 요것도 성적 플러스 이제 개인의 활동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설명 다시 드릴 거고. 자, 그러면은 서울대 수시가 어떻게 모집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요, 지금 28년 거를 확정해서 발표한 학교는 딱 두 학교밖에 없어요. 서울대하고 경희대. 원래 우리 아이들이 고2 1학기 4월이 될 때까지 모든 대학은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서울대가 미리 한 거예요. 하도 지금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서울대는 수시에는 지균, 일반. 자, 기균은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균에서 서류로 세배수를 해갖고 뽑습니다. 그 아이들 가지고 요걸 70을 반영하고 면접에 30을 반영해서 뽑는 게 소위 말하는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면접 평가는요, 기본 배점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반면 일반 전형은 두 배수를 뽑아서 그 아이들 중에 50점을 1단계의 점수를 보는 거죠. 서류로만. 그러니까 일단 서류가 커요. 서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겠죠? 성적 플러스 나머지. 이거는 면접. 면접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균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 과, 영재고는 아예 지원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특목 자사고 너네는 그냥 일반 전형으로만 들어와. 우리는 고루고루 지역 안배에서 뽑을 거야. 조금 더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별 추천 회장이 원래 지금까지는 2명이었어요. 서울대 가려면. 문과 하나, 이과 하나. 근데 요즘 이과가 많잖아요. 이과 2개 주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3명까지는 추천해줘. 문과 하나, 이과 2개 주겠죠, 보통. 이렇게 이제 서울대가 바뀌었다. 자, 더 크게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서울대 정시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시는 뭐죠? 수능만 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 수능이 서울대는 무조건요. 이제 1단계에서 수능만 가지고 세배수를 뽑아요. 그거를 60%를 반영하고 고가 역량, 성적 플러스 약간의 생기부 이거를 40%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서울대는 이제 정시를 못 가요. 내신이 나빠버리면 서울대 못 갑니다. 지금은 내신이 아무리 나빠도 수능 세수, 3수, 4수, 5수에서 갈 수 있잖아요. 자, 이건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죠. 못 가요. 그리고 더 큰 거, 의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서울대는 정시를 40%에서 30%로 10%를 줄여버렸어요. 자, 10%가 줄었죠. 그럼 25%가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내신까지 반영을 해. 그러면 순수 정시형으로 서울대를 가는 건 너무 힘들겠죠. 그 애들끼리 싸워야 되고 대치동의 공부벌레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은 내신이 매우 중요하다. 경희대도 발표를 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넣지는 않았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집어넣었습니다. 서울대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경희대는 이게 있는 전형이 있고 없는 전형이 있어요. 있는 전형이 있고 없는 전형이 있고. 아무튼 대부분의 대학이 지금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 세 대학은 정시를 30%로 줄이겠다고 아예 발표를 했고요.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내신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도 지금 한양대까지는 내신을 다 보는 전형이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순수 수능만 보는 정시는 매우 문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 왔으니까 고대도 한번 보자고요. 조금 현실적으로. 자, 고대는요, 제가 교과는 뺐어요. 교과는 그냥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고대는 수시의 학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학업 모수는 학종은 학종인데 성적이 좀 더 중요한 과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열 적합은요, 성적도 보긴 보는데 너가 활동을 어떻게 했나도 꽤 많이 볼게. 요 두 가지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업 모수 전형이 더 많죠. 그렇죠? 계열 적합보다는 100% 서류를 봅니다. 서류는 뭐냐? 성적과 나머지 생기부. 그리고 계열 적합은 60은 성적과 생기부, 40은 면접. 그러면 아까 서울대도 그렇고 도대체 면접이 뭘까? 대기업을 이제 가면요, 서류 통과하면 면접을 보잖아요. 여기 회사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뭘 보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전자공학과를 나왔어. 대학에서 전자공학에 필요한 주로 전자가 요즘은 반도체를 많이 하니까 회로, 공정 이런 거를 네가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고 이게 아니고 그런 걸 물어보는데 대학에서 그걸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세세하게 물어봐요. 대학의 면접도 재시문 면접이라고 해갖고 상위권 대학은 재시문을 한 20분 정도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요. 20분 정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면접 때 한 7분 정도 걔한테만 1대1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시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 즉 기술로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다면 전자공학과를 가기 위해 준비했던 고등학교 과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국어적인 지식, 말하는 표현력, 학습만 돼 있으면요 다 학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면접 학원을 다니면 돼요. 근데 학습이 안 돼 있는 애들은요, 면접 학원을 아무리 들여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재시문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는 그럼 뭘 보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학업 역량, 자기 개발,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거, 요 비율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종 서류 평가도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식으로 역량은 요런 게 있고, 자기 개발은 요런 게 있고, 공동체 역량은 이렇게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고대 수능 전형을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고대가 수능 전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내년 겁니다. 28년 이후부터는 더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으로만 봐요. 근데 수능만 보는 전형에도 학생부 교과를 20% 넣은 거예요. 서울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렇죠? 점점 늘어나겠죠. 28학년부터는 서울대가 그렇게 갔으니까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그러면 아마 이걸 확 줄이고 내신 들어가는 게 확 늘어나겠죠. 경희대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수능 최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요 3합 7이에요. 자, 3합 7과 4합 8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 4개 중에 3합이면 한 과목 망쳐도 수능에서 버릴 수 있죠. 2등급, 3등급이면 7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4합 8이 되는 순간 한 과목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3등급이 있으면 어떤 과목 하나를 1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수능은요 여전히 9등급이고요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예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N생 판에서. 근데 우리 고1과 예비중상은 조금 유리한 면이 있겠죠. N생이 좀 적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못 맞춘다. 그 현실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자, 건대입니다. 건대를 들어가려면 수시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되느냐? 모든 대학은 합격자의 컷 1등부터 100등 중에 최종 등록제 밑에가 30%죠. 70등의 성적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자, 건대의 전자공, 화공, 경영, 국문의 수시 등급이에요. 9등급제 하에서의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다 1등급이죠. 문 닫고 들어가도 2.0이에요. 과목별로 편차도 별로 없어요. 수시는 그래요. 수시는 눈치 싸움이 많거든. 근데 이 교과입니다. 물론 학종은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애들이 자, 이거 고대예요. 똑같은 과예요.
국문과는 심지어 고대가 더 낮았어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죠. 이유가 뭘까요? 수시 최저. 사하파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자, 둔촌고에서 제가 한산관의 둔촌고 3학년에 올해 대학 간 애들 저희 재원생의 이제 누나예요.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을 했어요. 문과고 숙제를 갔습니다. 반에서 1등인데 보통 둔촌고가 건대는 가요. 1등이면 그 이상 못 가요. 왜냐? 건대 이상의 대학은 다 수시 최저가 있어요. 못 맞춰요. 홍대가 2함 6이거든요. 그걸 못 맞춰요. 반에서 1등인데 어떻게 2함 6을 못 맞힐까요? 못 맞춰요. 이유를 또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수시 최저 맞추기 어려워요. 연구생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의대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잘하는 게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건대도 못 가고 숙대를 간 거예요. 반에서 1등인데.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한 번 더 보여요. 그럼 정시로는 어느 정도 가느냐? 3등급 초반이면 건대 갑니다. 정시로는. 고대는 2등급이면 갑니다. 수능은 9등급이에요. 1등급이 96% 가지고. 근데 잘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N수를 많이 할까? 자, 수시로 들어가는 N수를 안 하죠. 할 수가 없잖아요. 내신이 안 바뀌니까. 국수탐을 보시면요. 경영학과는 비슷비슷하죠. 공대는 수학을 잘했죠. 국문과는 국어를 잘했죠. 탐구가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죠. 이 두 과목에 비해서 탐구가 평균보다 낮아요. 현역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과예요. 이 점수를 수학 95야. 얘가 건대에 만족을 할까요? 당연히 죄송하겠죠. 점수를 올립니다. 그래서 고대를 가는 거예요. 자, 고대는요, 국수 다 잘해야 돼요. 90점 넘어야 돼요. 근데 고대도 탐구는 생각보다 안 나오죠. 평균 90이 안 나오잖아요, 탐구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탐구 올려야지. 삼수를 하겠죠, 서울대 가려고. 그래서 N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정시는 끝없는 N수의 기제예요. 서울대, 의대 이런 식이 돼요. 한번 빠지면 끝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자고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일반고를 가냐? 자사가 토목고를 가냐? 저는 그냥 입시는 과학이에요. 과학, 확률. 저는 일반고. 이건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유튜브 보시면요. 특목자사고가 고교 학점제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막 얘기를 해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 특목자사고 학원이 대시동에만 있잖아요. 동네에 없는 거 아시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특목자 좋다고 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정시도 내신이 들어가고 내신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학종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고등학교가 좋아도 내신이 떨어져 버리면 답이 없어요. 용인 외대국어가 중학교 전교 1등들끼리만 가거든요. 9등급이 있잖아요. 지금도. 저 어디 가요? 정시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애들 앞으로 정시로 좋은 데 못 가요. 왜? 내신이 같이 반영이 되니까. 내신 잘 딸 수 있는 학교가 베스트입니다. 단 내신 잘 딸 수 있는 학교 고민들 하시죠. 아, 분위기가 안 좋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요. 상당히 괜찮은 일반고가 있어요. 여기 나온 남자 학교 두 학교와 이 여자 학교는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일반고예요. 그리고 동북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재건축을 하니까 주로 여기 송내동 애들이나 하남 애들이 사실 많이 왔었어요. 주민등록을 바꿔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포령 입주하면서 인원도 많아지고 훨씬 입결이 좋을 거예요. 보성도 마찬가지고. 창동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점이 있는 게 학생 수가 100명 조금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는 선택 과목은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4%가 안 되니까. 25명이 안 나오면 1등을 해도 1등급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1등급이 10%만 넘으면 되니까. 그리고 올해 지금은 한 200명 돼요. 그리고 200명만 넘어가면 5등급제에서는 큰 분리가 없어요. 근데 9등급제에서는 인원이 적으면 매우 불리한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지난 겨울에도 창동여고 애들 저희가 1학년 때 지금 받았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그냥
스냅바 끌고 머리도 안 갖고 와요. 왜냐면 보여줄 데가 없잖아요. 제일 유흥가가 없잖아요. 아예. PC방도 없고 카페도 하나 없는 동네니까. 저기 그린벨트밖에 없고 성북도 거의 마찬가지고 보성도 뭐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다른 동네에 비해서 저는 이런 동네 없다고 봐요. 이렇게 놀 거 없는 동네. 견물생심 아니에요. 아니 가면 PC방 있으면 가고 싶은 거고 그쵸?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근데 가까운데 우리 놀 데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유명한 자사고나 자유롭 공립고등학교는요 다 산에 있어요. 산에. 용인이대 보고 한번 가보셨어요? 어디 위치가 어떤가? 인사고 가보셨어요? 공부하고 할 게 없어요. 저는 크게 차이 안 난다고 봐요. 이 동네들도. 자,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못 보겠는데 동북, 보성, 창덕에 입결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대충만 말씀드리면 중경의식급을 한 세로 5등급 기준으로 한 10% 정도를 하면요 10%에 들어가면 중경의식 가더라고요. 근데 입결에는 뻥튀기가 있어요. 재수생. 정시는 재수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걸러내고 보니까 보성이나 동북은 한 10% 정도까지는 중경의식 가더라고요. 그 뒤에 드린 자료 중에서 제가 정시 좀 걸러내고 엔드생 빼고 좀 분석을 해봤더니 10%가 중경의식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 학교들은 학종도 신경을 쓰는 학교구나. 또 동북은 최근에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애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3학년은 300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욕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남자애들 우선적으로 동북 1순위고요. 동북이 2순위 보성. 남자애들은요 절대로 남녀공학 가면 안 됩니다. 내신 절대 못 따요. 내신에는 뭐가 있죠? 수행. 그냥 다 깔아줘요. 보통 전교 10종 중에 남자애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수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자애들은요 호르몬이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꾸준한데 내신은요 꾸준히 앞만 보고 3년을 달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은 사춘기나 호르몬이 오면 그게 한번 꺾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내신은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다른 남자애들이 같이 꺾어지니까 좀 덜한데 여자애들만 있으면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남자애들은 정말 심각하고요. 저는 여자애들도 남녀공학 가지 말라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연애를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합니다 요즘은. 연애는요 여자가 선택을 하지만 보통 요즘은요 남자애들이 우리가 볼 때 별로 안 예쁜 애들도요 고백을 많이 받아요. 남자애들이 고백을 해요. 그럼 귀찮은 한 명을 사귀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자꾸 고백하니까. 중학교 가면요 아시겠지만 다 화장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동여고에는 슬리퍼 끌고 다니는 머리도 안 감고. 그러면 어디에 신경을 쓰겠어요? 딱 곧 3년인데 3년도 아닙니다. 3학년 1학기까지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요 세 학교를 제출하고요 남녀병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한 번 딱 연애하면 우리는 카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이거 지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뺏을 수도 없어요. 굉장히 크고요. 그 외에 명일이나 영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입결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문과 위주의 학교고. 그래서 저는 남자 고등학교는 보잉 배제를 굳이 갈 이유도 없이 이 정도면 내신도 훨씬 따기 좋고요. 보잉 배제는요 요즘 강남에서도 많이 와요. 탈대치 들어보셨죠? 희문고 올해 작년에 미달 났잖아요. 올해 미달 날 거예요. 안 가요. 자사고 가요. 1점대 초반이에요. 이제 아는 거예요. 대치도 엄마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뇌신 안 좋으면 대학 못 가겠구나. 이제는 N수로도 답이 없다. 그래서 탈대치로 많이 넘어와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보잉이나 배제 가겠죠. 굉장히 위험하고요. 배제 같은 경우도 보잉은 좀 부담스러워서 배제 생각하는 분 계신데 고도에 잘하는 애들이 다 거기 와요. 그러니까 중상층이 너무 두꺼워요. 그러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못하면 아래로 그냥 4등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9등급제에서는 1등급 못하면 2, 3등급인데 지금은 그냥 3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것도 같이 말씀드렸고, 자, 요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표준 편차가 뭐냐. 제가 지인 이제 조카를 작년에 상담했어요. 고1이었어요. 걔가 인천국제고를 다녀요. 중학교 때 좀 했대요. 전교권이 어때? 봤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내신이. 9등급 중에 6등급, 7등급이에요. 인천국제고 물론 유명하지도 않고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그쵸? 대원외고도 아니고, 그쵸? 제가 대원외고 나눠준 게 아니고. 자, 근데 표준 편차가요, 7, 8 나온 거예요. 자,
표준 편차가 15 이하인 학교들은 좀 명문고에 속해요. 근데 제가 드린 자료 보면 요 세 학교 배제까지 표준 편차가 다 나옵니다. 과목별로. 근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표준 편차가 넓어지겠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나오니까. 표준 편차가 좁다는 얘기는 공부 안 하는 애가 적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알아냅니다. 대학들은. 명문고를. 그걸로 알아내는 거예요. 제일 낮은 데 어디죠? 용인외대고 같은 경우 5 나와요. 하나고 전에 5 나왔고 대원외고도 한 6 나와요. 5, 6 나와요. 근데 인천국제고가 물론 1학년 거긴 했지만 7, 8이더라고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걔한테 자퇴를 했어요. 왜? 걔는 자퇴하면 지금 고1이 되니까. 그리고 보통 자퇴하는 게 안 좋아요. 걔는 딱 성숙해요. 딱 지가 알더라고. 제가 자퇴 열심히 하면 차라리 이게 낫지 않겠냐. 엄청 후회하는 거예요. 여기 간 거를. 정말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사 특목고를 가면요. 못한 애들이 없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상상 이상 어렵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확률로 가야 돼요. 중학교에서 반에서 1, 2등? 거기 따로 오늘 다른 애들 1등 아니었을까요? 다 1, 2등이잖아요. 자, 용인외대 국어에서 5등급을 하면 동국대를 갔어요. 중간을 하면. 바보죠. 일반고 갔으면 전교 1등 해가지고 그냥 스카이 갔을 텐데. 그쵸? 그럼 9등급은 어디 갈까요?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정시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학교를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어렵다. 자, 이과, 문과. 제가 10년을 넘게 컨설팅을 하니까 오래 한 애들은 취업을 많이 해요. 연락이 와요. 전에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금호공대에 보낸 애 중에서 삼성전자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도 대기업 취업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연대 가면요. 절반은요. 문과의 한 3분의 1은 경영학과 복수 전공이에요. 경영 아닌 미디어. 복전 안 하면 신학과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복전으로 경영이나 미디어를 해요. 미디어 하면 뭐 취업하는지 아세요? 유튜브 하는 데 있죠? PD 따까리 취업하는 데. 그렇게 갈 데가 없어. 안 뽑으니까. 안 뽑아요 아예. 지금 대기업이요. 아예 공채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삼성도 앞으로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무조건입니다. 이과. 문과를 왜 갔죠? 저 같은 세대에는 문과를 많이 갔잖아요. 법대도 있고. 지금 문과 가는 건 딱 하나예요. 수학 못해서. 과학 못해서. 이유입니다. 딱. 아까 보여드렸죠. 문과를 가도 통사 통과해야 되고 이과를 가도 통사 통과해야 되고 수학 수능에는 합통밖에 없어요. 문이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택 과목에서만 달라지는 거지. 근데 왜 문과를 갑니까? 절대입니다. 절대. 저희 아들은 국어가 안 돼서 원래 예체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입시를 한 사람이니까 탐구 2과목을 주간 공부시켜가지고 그걸 1등급 받고 인서울의 중위권 공대를 다닙니다. 원래는 최대 입시했는데 그 실기에서 망치고 마음이 편해요. 취업은 되겠구나. 대기업 못 가면 중견기업 가면 되잖아요. 중소 가도 공대는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간 여자애가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어디 준비할까요? 공기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냥 뭐, 10명 중에 1명 정도 들어가야 그 확률이죠. 그쵸? 100명 중에 1명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1, 2월에 그 윈터 할 때, 여기 올선 사는 조교였는데, 걔가 96년생이었어요. 97년이구나. 97년생인데 29이죠? 고대 공공인재학부를 나왔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는 학교죠? 3년 공부해서 임용이 돼서 이제 중간에 갔어요. 대기하다가 9급. 자기는 나름 잘 된 거래요. 자기 친구들 아직도 공부한대요. 학벌을 위해서 문과를 선택하면 취업 20살 이후에 남은 인생에 엄청난 원망을 듣습니다. 제가 컨설팅할 때 중대 화공과 고대 화학과를 갈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저는 중대 화공을 가라고 했죠. 당연히 대부분은 고대 화학을 선택하죠.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화공을 갔으면 엠솔 가거나 LG 화학을 갔거나 정유사를 갔겠죠. 화학과는 어딜 갈까요? 화장품. 큰 회사 없어요. 저희 동서가 경인양의 연구원입니다. 화학과입니다. 대학원까지 나와서. 연봉 50살인데 5천이에요.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주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드렸고 남은 시간에는 저희 원장님들이 11월, 12월을 어떻게 우리가 예비 고일들을 가리키는지 보시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자료에 보시면 겨울에 윈터를 해요. 1, 2월에. 정말 저는 무조건 참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오픈하면서 윈터를 어떻게 했어요. 사실 했는데 조금 완벽하지 못했죠. 아이들이 딱 하나 하더라고요. 10시부터 10시까지 왔어요. 아 힘들어. 제가 그랬어요. 3월 되면 학교가 오히려 쉬울걸?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10시부터 10시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는 토요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학교에 가니까 10시부터 10시 필요 없잖아요. 중간에 뭐 학교는 쉬는 시간도 많고 저희 중간에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한번 그 훈련을 하면 정말 크게 달라질 거고 많이 보완해서 이번에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나 국어도 좀 보완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은 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든 2등급을 받고 조금 못하는 애들도 어떻게든 2등급 이상 받을 수 있게 왜냐면 안 까먹으면 하면 되거든요. 영수는 원장님들이 뭐 당연히 잘 끌고 가실 거고 그래서 윈터스쿨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학 원장님 소개해 드릴 건데 저희 수학 원장님 뭐 재원생들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중등인데도요 본인 일요일날 시험 기간에 항상 나오시고요. 모범을 보이세요. 항상 본인이 모범을 보이시니까 다른 선생님들 따라가시고 뭐 제가 모시고 올 때 바지끄랭이를 정말 잡아서 모시고 왔어요. 그 연대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목동 대치에서 많이 강의를 하셨고 청월함에서 10년을 계셨어요. 여기는 뭐 청월함 수학원이 가장 유명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최우수 강사 하셨고 팀장 강사 하셨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좀 쉰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월급 아니고 같이 하자고 해서 모시고 와서 정말 좀 걱정했던 거는 너무 무서울까봐 근데 엄하시긴 한데 따뜻하게 애들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고등은 옥박 지르고 안 돼요. 그냥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이 예비고일은 다 수업을 직접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또 청원함에서도 닥터 S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부 수업을 다 직접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에서 저희 원장님만큼 수업을 하실 분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치에서도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모셔서 시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